주파수 새술막 10시 13분 별별 라디오. 영화 콘택트의 원작 소설을 쓴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에서 이런 글을 썼죠.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들 뿐이라면 그건 너무도 큰 공간의 낭비가 아닐까. 헤아릴 수 없이 넓은 공간과 셀 수 없이 긴 시간 속에서 지구라는 작은 행성과 찰나의 순간을 그대와 함께 보낼 수 있음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 우리 인간은 별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별별 라디오 별지기 석도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행성 중 지구라는 별 안에 대한민국 안에 작은 도시 과천에서 살고 있는 예술가인데요. 앞으로 6번의 만남을 통해 과천에서 문화예술 이야기를 과천에 살고 있는 예술가와 기획자들을 통해 별별 이야기, 그리고 참여자분들의 빛나는 이야기로 밤하늘에 가득한 별처럼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기 전에 과천축제 30초 홍보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별별 라디오의 첫 게스트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축제 김종석 감독님과 그리고 임현진 기획 프로그래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짧게 그냥 소개해드렸는데 한 번 더 목소리도 들려드릴 겸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천축제 예술감독 김종석입니다. 예, 김종석입니다. 오늘 강의를 많이 하고 오셨다고. 예. 우리 석도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이고 또 보통 때 같았으면은 축제가 한참 이번 주에 오픈되기 때문에 제일 정신없을 때인데 저녁 때가 되면 좀 허망한데 또 우리 석도사님이 불러주셔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좀 졸리긴 하네요. 아, 네, 안 그래도 왜 밤 10시 13분이냐고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별별극장이 새술맞길 10-13에 있어요. 그래서 10시 13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오전 10시 13분도 있는데 또 사실 젊은 또 이렇게 청취자, 시청자를 위해서 저희가 밤 10시 13분에 하게 됐는데 감독님이 조금 졸리실 수도 있어요. 그냥 만약에 좋은 게 보이시면 바로 댓글로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니 예전 같았으면은 제일 초롱초롱한 시간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축제도 못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자고. 네, 농담입니다. 슬픈 이야기인 것 같은데 또 건강해진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우리 현주 씨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 8단지에 살고 있고 과천 축제에서 지금은 기획 프로그램들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래머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임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과천 8단지에 네, 사시는 8단지. 네, 주거지 공개. 오늘 마스크를 껴서 지금 좀 편안하시다고 하시긴 했는데 눈이 이렇게 좀 이렇게 평범한 눈은 아니기 때문에 오시면 금방 구분해 내실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아직 초롱초롱합니다. 10시 13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과천 축제 그 못다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30초짜리 짧은 영상을 봤어요. 이제 좀 더 길게 준비된 우리 이제 과천 축제가 모두 담겼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사실 딱 요 주간이 지금 과천축제 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천축제를 한번 직접 지금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나고 있다는 것처럼 온 팩트. 화면으로 한번 그럼 과천축제 3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뭉클하다고 해엄 영선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사실 진짜 저는 과천축제 그 메이킹 영상만 보면 굉장히 좀 뭉클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본 영상 내가 직접 참여한 것도 있지만 또 아이들하고 같이 본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다 내가 완전히 이제 안에 있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과천축제 그 마지막 피날레 영상이던 홍보 영상이든 보면 막 설레고 막 뭉클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보면서 굉장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축제 이제 슬로건이 안녕 과천이었는데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감독님. 아,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안녕 과천이라고 이름이 바뀐 걸까? 아니면 원래 컨셉은 다른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보통 시민들은 사실은 이걸 알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컨셉 잡으셨고 그 코로나가 사실 9월 되면 좀 종식될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과천 축제 하면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산, 그다음에 서울 뭐 하이서울 페스티벌, 서울 거리에서 축제 감독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거리 예술을 하는 모든 그 예술가들은 거의 네. 과천 축제를 고향처럼 생각을 하고 유럽에서도 사실 우리 과천 축제를 한국의 가장 대표적이고 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여기 축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 다시라는 주제로 네네. 과천의 명성을 다시 좀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로 거리 예술을 중심으로 축제를 다시 만들고 올해 사실 이제 제가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 축제를 만드는 임기를 맡았는데 역할을 맡았는데 사실 매년 주제를 정하는 게 네. 과연 그렇게 바람직한가 하는 회의도 좀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미 거리 예술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은 또 우리 다시라는 거 있고 올해 어떻게 할 거냐 고민 중에 사실 축제가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면 네. 그 기획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이 해외 팀 같은 경우는 축제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섭외가 돼서 네. 2월, 3월 정도엔 윤곽이 잡힙니다. 근데 그 즈음에 2월 초에 네네네. 코로나가 아주 아, 크게 그쵸, 그쵸. 예. 확산이 됐었죠. 대구를 네, 중심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거 올해는 굉장히 힘들겠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서 네. 그때부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축제의 주제를 정하는데 올해는 축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좀 여러 염려가 있었고 네네. 해외 팀에서부터 이제 계속 그런 게 왔고 국내 팀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면서 축제 재난 상황에서 축제를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축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라는 걸 고민했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 축제는 오히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축제가 사람들과 함께 그걸 극복하고 마치 예전에 안산에서는 세월호의 그쵸. 아픔이 있었는데 그걸 축제로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공유하고 또 나누고 또 그 아픔을 같이 씻어낼 수 있는 그게 축제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맞아요. 또 뭐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로 축제를 통해서 네. 다시 힘을 모으고 공동체를 복원하고 하는 일인데 그래서 네. 올해 주제에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네. 더 강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왠지 그 즈음에 저는 해외 나가서도 그렇고 하와이유 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말을 묻고 대답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네. 그렇다면 올해 축제의 주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네네. 그리고 또 앞으로의 건강 또 앞으로의 우리가 가야 될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 다시 한번 품어보자라고 해서 사실 이 이사회 초기 단계부터 안녕 과천이라는 주제로 축제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로 하자라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뭐 축제가 뭐 코로나가 종식될 거 이게 아니라 그냥 그걸 다 안고 뭔가를 네. 이제 축제를 해볼 생각으로 이제 이제 슬로건을 만드셨군요. 사실은 욕심은 네. 많은 것에서 포기를 하더라도 과천 축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네네. 뭐 시에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랬고 사실 많은 분들이 꼭 지켜내자. 그리고
프로그램 수를 줄여서라도 네네.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취소하지 말고 이걸 지켜내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안녕 과천이라는 걸 일찍 정해지고 계속 수많은 논의가 있었던 게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1단계, 2단계 어떨 때 좋았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굉장히 희망을 가졌습니다. 9월 달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쵸. 그리고 2단계에 그러면 모든 것을 어떻게 새롭게 소위 거리두기의 진수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거리 예술이 거리두기의 진수를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네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거 이따가 더 못다한 얘기로 한번 예. 한번 해줘.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에딘버러 축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세계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고 이제 에딘버러 축제가 어떻게 생겨났냐 얘기를 찾아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네. 전쟁을 그걸 극복하기 네. 위해서 축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보고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축제를 어떻게 끌고 갈까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 진짜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아까 영상을 보고 좀 약간 다르다고 느낀 게 이제 해외 팀이 완전히 다 빠져 있는 네. 영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생소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외 팀이 아예 완전히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다 계약하기 전에 그냥 다 무산된 건가요? 아니면 조금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다가 해외팀 같은 경우는 우리 저 임현진 그 씨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네. 저 같은 경우 이것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걸 감안하고 5월까지는 네.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저희가 자유참가자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섭외하는 공식 참가자 말고 해외 네. 자유참가자도 굉장히 많은 그 응모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까지도 계속 네네.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유럽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그렇죠. 그 즈음에 네. 그래도 저희는 홀딩하고 있다가 네네. 해외 팀을 부르는 것은 다 계약 단계까지 갔다가 저희가 5월 말부터 6월 그 즈음에 그때에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용단을 내렸죠. 근데 거의 그 프로그램은 거의 확정을 다 지었던 거죠.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제가 앞에 제가 이거 열어드릴게요. 제 지문이요. 저는 안 열는데 컴퓨터가 죄송해요. 지문을 열어놔야 네, 되는데. 네. 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기획 프로그래머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원래 과천축제 기획 프로그래머는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기획 프로그래머라는 말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제 해외 공연들을 담당하는 해외 프로그래머 이렇게 했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작이 올해 취소가 됐죠. 네네네. 그 사실 저는 그냥 심정적으로는 1년 내내 무언가를 취소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쵸. 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를 계속 예측해야 했고 어떤 시점에 취소를 결정해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소통해서 알려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네. 일상이 되어버려서 되게 사실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또 해외작 같은 경우는 특히 사실은 작년에 축제 하기 전부터 2019년 축제를 하기도 전부터 2020년에는 이 작품들이 오면 좋겠다를 이제 계속 감독님이랑 같이 논의를 했었고 그게 연속선상에서 계속 제작들이 구체화되고 있었다가 네. 기획들이 구체화되고 있었다가 취소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타격도 크고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그리고 굉장히 아쉬운 게 사실은 네. 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섭외됐던 해외 팀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전에부터 오랫동안 초청을 시도했는데 그쪽 스케줄이 안 돼서 못 왔던 팀들인데 이번에 현지 씨랑 같이 해외 나가서 직접 만나서 과천에 꼭 오겠다. 그래서 일정을 있는 걸 다 비우고 저희 스케줄에 맞췄던 좋은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7년을 시도했던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가 올해 오기로 했었는데 네.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죠. 특히 과천이 뭐 굉장히 아시다시피 이 자연 풍광이나 네. 녹지가 많아서 그렇죠. 과천에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그 자연환경 어울리는 시적인 뭐 서커스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작년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완성도가 높고 또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 또 불과 우리 딱 그 우리의 광장에서 할 수 있는 그 불과 음악이 현대 음악이 잘 결합되는
좀 자랑할 만한 작품들이 꽤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죠. 저는 해외 그 페스티벌 아비뇽하고 히타치 일본 그렇게밖에 안 가봤어요. 많이 안 다녀봐가지고. 근데 두 분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사실 많이 다니셨고 지금도 연결되어 있으시고. 제가 네. 여름에 네. 국내에 있었던 거는 11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늘 뭐 현지 씨도 마찬가지인데 축제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해외 팀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네네네. 또 초청해오고 저희 단체들도 가는 그런 네네. 요즘 그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게 다 지금 닫혀 있으니까 저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가천의 자연 풍경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 전체적인 축제 그 분위기와 이 공간적인 분위기 사실은 뭐 아비뇽 이런 거 막 성 안에 있고 사실 에딘버러도 그렇고 너무 막 그 어떻게 보면 멋지잖아요. 근데 그런 해외의 어떤 이제 다른 이제 축제 환경 이런 것과 가천이 좀 그렇게 이렇게 열악하거나 이렇진 않나요? 어때요 상황이? 현지 씨가 뭐. 네. 그 사실 네. 해외에서도 특히 이제 거리 예술 그런 공공 장소에서 예술을 주제로 하는 축제들은 대부분 다 소도시에서 성장을 많이 했어요. 네네. 실제로 뭐 런던의 무슨 축제, 파리의 무슨 축제보다 네. 아비뇽도 뭐 작은 상대적으로 네. 작은 도시이고 그런 작은 도시들의 공간에서 거리 예술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최적화된 도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딴 네. 얘기인데 네네네. 과천이 도시 설계상 네. 여러 동들이 중앙공원으로 횡단보도를 한 번만 건너면 다 모일 수 있는 구조가 그쵸. 되어 있고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즐기는 것에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중앙공원이라는 광장, 뭐 청사마당들, 뭐 이런 잔디마당들 네네네. 이런 공간들이 적당히 있어주고 또 마을 곳곳의 구석들은 또 각각의 그런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채로운 색깔들이 이 작은 도시 안에 있다는 게 사실은 거리극에는 정말 큰 맞아요. 매력. 거기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네네. 과천에서 한국의 아시아의 거리극이 시작됐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는 네. 아까 지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축제를 해봤기 때문에 아, 네네네. 거리에서 축제하기 딱 좋은 동네예요. 공원도 있고 천도 있고 네. 광장도 있고 큰 길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객입니다. 그 사실은 유럽에서 과천 축제가 유명해지고 또 이렇게 조그만 행정 도시에서 출발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초기에 해외에서 많은 수많은 작품들이 소개될 때 그것을 즐기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수준이 높은 관객이 있었다.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것도 있었고 초창기에는 저는 연극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연구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학생들이 과천에 와서 공연을 보고 보고서를 내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공연이 있어? 제 기억에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하는데 타이타닉을 보고 제가 중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인데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써서 보고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제가 과천에 가서 봤어요. 그것처럼 과천에는 그런 풍광과 좋은 도시 환경뿐만 아니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시민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과천 시민들이 과천에 대한 그 자부심 네. 또 그 지역에 대해 그리고 떠났던 분들도 제가 과천 축제 감독을 하고 나서는 사방에서 저한테 커밍아웃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과천에서 몇 년 동안 살았다. 과천 부심이라고. 거기는 우리 아이들을 키운 곳이다. 그래서 내가 뭔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은 평상시 얘기 안 했는데 사실은 과천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정체성, 공동체의 정체성은 강남과 이 수도권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지 않나. 감독님도 그럼 과천에 이사 오실 생각도 있으신? 집값이 너무 비싸서. 현지 씨 이럴 때 좀 얘가 사실 현지 씨가 태어났을 때부터 과천에 살았던 건가요? 그럼? 저는 93년부터 93년부터 한 집에 계속 살았어요. 3번도 93년 8단지요? 8단지. 그럼 사실 현지 씨하고 이 과천 축제 그 옛날 이야기들을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부터 이제 저희 이제
여기 지역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과천 축제 하면 과천 맥주가 사실 떠오르거든요. 이제 몇 년 전부터 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7년이었나? 하여튼 과천 맥주를 키워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그레이스 호텔에 크게 한 조각 붙었더라고요. 과천 맞아요. 맥주. 그리고 저도 몇몇 집에 가서 지금 시음 행사 한다고 해가지고 몇 번 사 먹어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과천 축제 얘기하면 과천 맥주를 빼놓을 수 없겠다. 그래서 과천 축제를 홍보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두레 협동조합 과천 고경욱 맥주를. 죄송해요. 과천 두레 협동조합의 고경욱 술 얘기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죠. 죄송해요. 음주 반송 되나?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앞에 막 괜히 뭐 우주적으로 뭐 얘기하더니 이제 뭐 술 얘기 나오니까 우주와 술은 어울리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과천 두레 협동조합의 고경욱 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더 예, 예. 길게 소개해 주셔도 돼요. 뭐 길게 소개하기보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저희가 축제 2017년 축제 때부터 중앙동 상인회에서 과천 맥주라는 수제 맥주를 만들어서 17년에 사실 과천 축제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맥주거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 3년차에 걸쳐서 레시피 수정을 거치고 네. 중앙동 상인회에서 상인회 전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와. 다 출자를 하셔서 와. 지역 맥주를 만드는데 돈을 좀 보태시고 그걸로 상권을 좀 더 활성화하는데 기여해보자는 차원으로 네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와. 그분 맥주는 안 가져오셨나요? 맥주 가져왔습니다. 네, 목이 많아. 음주 반송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럼 과천 맥주 그러면 정확하게 네이밍이 과천 맥주 501인가요? 지금 501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은 이유는 네. 이제 과천 맥주 지역구가 과천의 지역구가 네네네. 501이어서 네네. 시범적으로 이번에 지금 첫 버전으로 이제 50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시를 했고요. 네네네. 그 동안에 계속 이제 뭐 2017년도에 과천 축제에서 발매가 되긴 했지만 네네. 저희 강남 쪽에 있는 카페 쪽에서 계속 뭐 수차례에 거쳐서 네네. 약 30여 차례에 거쳐서 레시피 수정을 보고 그 입맛 타겟팅을 정확하게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시행착오를 좀 겪은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맥주죠. 그래서 이제 501이라는 이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를 네네네. 이름으로 해서 나온 맥주입니다. 벌써 굉장히 지금 고급스럽네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과천 맥주를 좀 드셔보신 분은 또 이렇게 같이 댓글로 올려주셔도 돼요. 네. 이게 에일 맥주죠. 예, 네. 위트 에일 맥주고요. 네네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차를 주차장에 있는 이제 그레이스 호텔 앞에 차를 가지러 가는데 누가 횡단보도에서 여자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 그 현수막 보고 저 로고 모양이 야 관악산하고 또 무슨 새니까 막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제 거의 소문지 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로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관악산, 네. 청계산, 우면산. 아, 그래서 세 개의 산봉우리가 있고 그리고 네. 좀 이제 오랫동안 네. 계속 이제 변하지 않게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네. 그 해가 들어가 있죠. 아. 예. 감독님. PPL. 의미 자체가 불비해요. 근데 이 시음 안 해보나요? 시음도 해볼 건데 이게 세트가 보통 예. 구입처가 예. 궁금하긴 해요. 다들 맞습니다. 이거 이제 예. 제가 과천사랑 댓글도 봤어요. 과천사랑의 네이버 카페 이거 왜 과천 이마트 점에 과천 맥주 없냐. 네. 또 있고 예. 그런 시민들이 막 서로 댓글 달아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구입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중앙동 상인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상인회 중앙동 상점과 어디에서든 다 이제 그 식사하시면서 드실 수가 있으시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 소비자께서 구입을 하시려면 네. 그 과천 중앙동 쪽에 있는 지하에 DC마트라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날짜로 해서 과천 하나로마트 농협에 이제 입장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네네. MOI 체결은 진행을 마쳤고요. 네네네. 그리고 오늘 2시에는 이제 이마트 점장님 소개로 벤더를 통해서 네네. 이제 납품 의사가 엄청 빠른 요청하셔가지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과천 축제 있으면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저는 바로- 2017년, 2018, 2019년 계속 뭐 100티그 이상씩 계속 뭐 나갔기 때문에
저희는 뭐 진짜 축제가 진짜 저희한테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쯤에 항상 요 공기를 맡으면서 고 이제 맞습니다. 야외에서 맥주를 먹었거든요. 예. 예. 이번 또 이렇게 병맥까지 나와서 되게 더 많이 예. 이제 좀 그때는 다 이렇게 예, 해서 맞습니다. 힘드셨잖아요, 예. 사실은 굉장히. 그래가지고 사실 상인협회 분들이 이제 작년부터 가천축제 들어오셨는데 안 그래도 약간 어떤 면에서는 같이 시민들하고 함께해서 좋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상인회 분들이 좀 고생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런 얘기도 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8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푸드트럭이 아, 많이 입점하셔서 네. 하시다 보니까 원래 이제 축제가 좀 진행되면은 덩달아서 상권들도 조금씩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매출이 조금 상승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푸드트럭이 들어오니까 좀 이제 매출 감소가 심해서 저희가 좀 이제 시장님께서 좀 많이 그거를 해주셔서 네네. 그 축제 쪽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그 중앙동 상인회, 별량동 상인회 네. 쪽에서 네, 네. 같이 해서 부스가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게 그 저희가 처음 축제에 들어가서 음식을 세팅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 기호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하는 것과 네네. 그리고 좀 이제 뭐 전문화 아무래도 이제 푸드트럭으로 전문적으로 야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의 보다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음식이었지 않았나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뭐 취소가 됐지만 잘 됐으면은 네. 좀 더 많이 저희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한번. 예 그래서 뭐 메뉴 개발도 많이 하고 네. 했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사실 작년에 네. 축제 평가하면서 네네.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음식 사이트에 대해서 네네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을 많이 개선하고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많이 세웠는데 아쉽게 됐죠. 예. 그 아쉬움으로 맥주 한 잔 좀 빨리 네네. 좀 실물을 한번 실물을 한번 보여주시고 네 저희 그냥 캔을 딸까요? 아니면 제가 컵을 준비해 놓기도 했는데 벌써. 아 감사합니다. 저는 네. 실제로 작년에 축제하면서 와우. 오 시원한 거 예, 먹고 시원. 그래서 대박. 있어서 대박. 네. 작년에 센스. 네. 축제하면서 네.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과천 맥주 맛을 못 봤어요. 아, 진짜요? 그랬어요. 아. 막 한 잔을 마셔도 다니더라고. 돼요? 예. 우와. 저희는 음주 방송 아니고 시음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음만 이렇게 하도록. 그래도 네.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맛 정도는 그래도 시음만. 네, 시음만. 컵을 하나씩 네, 드릴까요? 컵을 하나씩. 한 캔만 일단 닦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놓고 예. 방송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정확한 타이밍에 연락을 드렸네요. 예,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네. 너무나도 저희도 감사했고, 그래서 좀 영광스러운 게 그래도 1회차 방송에 네. 저희가 이름을 올리게 돼서 네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천 축제하고 가천 맥주가 완전히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축제와 또 음식 얘기가 빠질 수가 없고 예. 술이 빠질 수가 없어. 두 분 여기 계신 거죠 지금? 네, 말씀 나누시면 돼요. 축제는 뭐 축제야. 과천 맥주 먹으면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가천 축제 이제 앞으로 뭐 참여력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래서 생각날 때는 진짜 집에서 네. 가천 맥주를 먹으면서 가천 축제를 그럼 저희가 좀 시음을 마스크를 잘 벗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한 잔 드려야지. 예. 저는 A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좋습니다. 네 완전 좋아해요. 너무 향도 맛있어. 좋네요. 네. 네, 시트러스 향하고 원래는 이제 과천의 주 생산이 유명했던 과일이 이제 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배 맛을 처음에 17년들 좀 첨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배 농장을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과천에서요. 현재는 맛있네. 없어졌어요. 예 거의 없어요. 배 맛이 좀 있네요. 안 그래도. 뺐다고 말씀. 지금 뺐다고 네, 말씀했는데 뺐다고 말씀. 취하신 거 아닙니다 지금. 그냥 졸려서 그렇습니다. 졸려서. 음주 방송 안 돼요. 막 지금 난리 났어요. 음주회 기대했는데 그렇죠. 회가 맞아요. 사실 이제 과천에 별벽극장 생기면서 이제 과천의 명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과천 별벽극장에서 과천 맥주 너무 좋네. 제가 그래도 요가 수업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진짜 요가 배워보고 싶어서 진짜 알아봤는데 네네. 남자가 가기는 굉장히 또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같이 가요. 한번 꽂아드리겠습니다. 비어 요가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위에서 우렁추어탕에서 갖고 와서 여기서 맥주를 사다 놓고 병들고 비어 요가 하려고 사실은 하고 있다가 아니다 방송을 진짜 모시자 이렇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조만간 비어 요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꼭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맛있네 진짜. 네.
너무 맛있어요 지금. 예, 맛있고 제가 워낙 좋아하는 맛이어가지고 예. 이게 그냥 궁금한 게 예. 배 맛이 안 나네요. 예. 좀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케이스 이런 것들이 다 제작이 되는 거죠. 지금은.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확하기는 이제 베타 버전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네네네. 과천에서 좀 명물이고 좀 앞에 트렌드로 내세울 수 있는 만한 것을 찾다 보니까 화해가 과천 쪽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한 것 같아서 네네네. 꽃향을 좀 첨가시키는 맥주를 이제 다음 버전 정도에서는 한번 이제 고민은 좀 해보고 있는 단계고요. 알겠습니다. 과천 화해.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막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네. 가까운 곳에서 과천 맥주를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가까운 상가에서도 먹어볼 수도 있고 이제 하나로마트나 뭐 이런 데 가서도 구입할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계속 별별극장 하는 동안 또 이렇게 인증샷 올려주시면 또 사연을 채택하는 데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표님,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사진 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제가 선물 준비한 게 있어서 예, 요거 좀. 아 저게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풀리는 것 같아요. 맥주 맛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맥주가 지금 아주 차가운 상태는 아닌데도 굉장히 청량하고 좋습니다. 좀 더 먹고 싶지만 방송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 정도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과천 축제 같은 느낌으로 지금 살짝 있다가 그죠? 작년에 진짜 이사님이 이거 많이 이렇게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맥주를 많이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진 씨가 사실은 과천 축제를 아까 전에 과천에 한 93년부터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천 축제는 언제부터 이렇게 본 기억이 있으신지? 저는 98년에 중앙공원의 분수대에서 광대극을 봤던 기억이 나요. 광대극. 네, 영국에서 온 광대극이었었고 네. 그 잔상이 너무 크게 남아 있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린 마음에. 그때가 뭐 6살, 7살? 그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생. 초등학교 9학년 때. 고학년 네, 때. 초등학교 9학년 때. 이렇게 또 나이가 또 비밀입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 후로 사실 과천 축제가 많이 좀 변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지금은 또 이제 직업을 이쪽으로 또 네, 선택하고, 네. 또 이렇게 해서 과천 축제를 기억하게 되기도 하고, 너무 얘기가 많긴 하지만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뭐 혹시 되게 많죠. 소개할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과천축제 자원활동가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축제 기간이 되면 매년 고등학교 때부터 매년 자원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려고 보니까 좋아하고 했던 일이 축제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축제에서 나도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저기 다른 축제에서 일을 하다가 실제로 과천축제에서 작게나마 손을 보태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근데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었죠. 그러게요. 재작년에 네. 폴란드의 한 축제에 제가 같이 일하는 다른 아티스트 분이랑 공연을 하러 갔어요. 네. 근데 그 공연이 연습실을 항상 필요로 하는 공연이어서 공연 전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공연이어서 네네. 그 폴란드 어떤 골목에 있는 허름한 연습실에 먼지를 막 털고 들어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냥 공간에 느낌이 좋아. 저쪽에 뭐가 있지? 하고 그냥 창가에 딱 갔다가 거기서 되게 익숙한 한글을 발견한 거예요. 과천 한마당 축제 2007년인가 8년인가 네네. 아티스트들에게 줬던 배지 명찰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누군가가 과천 축제에 왔다가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 연습실에 뒀겠죠. 근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하는 걸 보면은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네. 뭐 언젠가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이렇게 다른 데로 연결이 되고 퍼져 나가고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도 현진 씨는 원래 이제 처음 이제 뵀는데 예전에 페이스북으로 그 친구는 예전에 돼 있었는데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축제 이제 슬로건 티? 약간 프로모션 티? 네. 프로모션 티를 쫙 모아서 한번 이제 뭐 이렇게 기획으로 한번 한 걸 봤는데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어디 축제 가면 말씀대로 그런 명찰, 네, 네, 뭐 네. 그런 거 꼭 모아놓는 이제 스타일인데, 예. 그럴 때 굉장히 좀 그래서 이번에는 축제가 이렇게 같이 만나진 않지만 그렇게 이제 아카이빙하고 기록하는 것들도 꽤 있나요? 예. 예, 그 사실은 저희가 중간에 프로그램을 크게 변동을 시킨 게 이제 해외 프로그램 우리 아까 얘기했었는데 해외 프로그램을 취소를 하면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이번에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국내 팀으로 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 거리 예술 또 관객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 작품으로 저희가 아마 축제에서 처음으로 프로듀싱 개념으로 네네. 현진 씨가 그거를 전체 프로듀스를 하고 각 단체들을 섭외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거리 예술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 9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아, 네네네. 10개. 아, 예. 10개. 네, 10개를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혹시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자료를 보면서 네, 얘기할까요? 네네네. 그게 다른 데에서는 사실은 공모를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기획 취지는 과천에 있는 예술가들, 네. 뭐 과천에 있는 청년들이든 또 시민들이 다 고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연대하고 네네. 또 그들의 목소리를 담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예술가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코로나로 고립되어 있지만 새로운 방식의 소통과 연결 네. 혹은 연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축제가 그걸 만들어 보겠다라는 큰 주제하에 네네. 소위 안녕 과천이라는 주제하에 특별 기획작을 저희가 공모가 아니라 네. 섭외 기획으로 한 10개 단체를 준비를 했었죠. 네. 민지 씨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대응으로 네, 프로그램을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은 지금 안 그래도 축제 SNS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좀 더 그 스토리를 알게 되면 시민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야 했다라는 거는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시대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를 감히 예측을 했어야 했고 네. 그래서 다 가늠할 순 없지만 그런 새로운 시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서로를 마주하고자 한다라는 의지들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 10개 작품을 기획을 했고 지금 홈페이지를 같이 보고 있어요. 네.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게 특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축제는 취소됐지만 취소되기 전에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했던 그리고 함께 일해주셨던 아티스트 분들의 작업들을 홈페이지에 잘 정리를 해서 아카이빙을 해두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특별 프로그램의 내용이고요. 네. 먼저 처음에 위에 보시는 3개는 과천 라이딩 문풀 그리고 도시기억 아파트 편, 도시기억 사람 편은 시민들이 적극적인 주인공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라이딩 문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석 선생님이 네네네. 네, 챙겨주시고 계시기도 네. 하고 그 시민들이 직접 춤추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이런 시기에 특히 더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함께하는 커뮤니티 댄스 프로그램이었고 도시기억 시리즈, 도시기억 아파트 편과 사람 편은 아마 아파트 편 하면은 과천의 시민분들은 무슨 얘기할지 알 것 같아 이런 생각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주공 아파트로 상징되는 여러 아파트들을 기억하려는 청년들의 모임이 있고 그 기록의 방식이 굉장히 재밌는 형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시하고 공유하는 자리 포럼으로 만들고 있었고 사람 편은 마찬가지로 과천에 살고 계신 분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결국엔 위대한 역사가 된다라는 그런 모티프를 가지고 준비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건데 공연을 못했으니까 조금 시간 빼서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4개 작품은 도시꿀집, 수직산책, 도라도라, 달고나인데요. 이 작품들은 일부 전작에서 모티프를 가지고 온 것도 있고 과천에 맞게 아예 정말 새로운 것들을 제작하고 제안하신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전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전의 축제 프로그램이 어떤 유형화되고 아주 큰 스케일의 작업들로 대표가 됐었다면 이 프로그램들은 좀 더 밀도 있는 만남 그리고 그 만남에서의 이야기들이 다시 공연으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술가와 나눈 이야기들이 그런 다시금 공연의 실제 주제가 되어가는 그런 형태의 공연들이 많이 있었고 달고나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같이 예술가와 함께 달고나를 저으면서 이야기가 쌓여가는 달고나를 같이 먹습니다. 네, 네. 아주 맛있고요. 네, 그리고 도시꿀집은 이 꿀벌 모양의 집 안에서 잠깐의 휴식을 누리면서 사색과 그런 잠깐의 쉼의 시간 동안에 얻어지는 그런 예술의 경험들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수직산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서울상가의 복도가 굉장히 재밌게 생겼어요. 거기 모습만 보면 갤러리 같이 생겼거든요. 그 복도를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발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고 네네. 도라도라는 왜 우리 산에 올라가면은 돌쌓기. 그 돌쌓기를 네. 하잖아요. 그 돌쌓기 하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같이 염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원을 네네. 담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술을 매개로 서로 소통할 수 있음을 좀 실험하고 싶었고 그게 방법적인 전환일 수도 있고 내용적인 전환일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기대하고 또 준비하면서도 막 스스로 막 이렇게 격려하면서 잘하고 있어 막 그렇게 했던 것이어서 좀 여전히 좀 아쉬움도 남고 언젠가는 다시 좀 이런 일들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지 씨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축제를 취소할 때 최종 결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안고 네. 또 최소한 과천만은 그래도 조그만 프로그램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시점이 광화문 집회 이후에 굉장히 심해질 때 어쨌든 축제할 때 시민의 안전이 최고선이 돼서 저희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시 당국이나 또 축제 측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그 이후에 네. 축제를 취소했지만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축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축제를 취소해도 어떻게 취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획 프로그램 외에도 이게 이제 해외 작품 대신 준비가 된 거고 통상 그 저희가 공모 작업을 통해서 네. 공시참가작, 자유참가작 해서 그 한 30여 개 작품이 네. 국내에서는 최고의 작품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과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거리예술 공연단체들이 네. 대거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선을 해서 사실은 탄천가에 네. 불을 우리가 조용한 그 여태까지 과천하면은 폐막에 불꽃놀이가 있었는데 네. 이것도 코로나 형태에 맞춰서 탄천변에 불 화분을 설치해서 하는 그런 인스톨레이션 공연 형태도 만들었었고 또 대형 공중 공연도 좀 시적이고 조용한 쪽으로 다 했었는데 그런 많은 공연들이 예술적인 서커스들도 많이 와 있었고 또 자유참가작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는 형식의 그런 공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4일부터 원래 저희 축제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에 공식 이런 프로그램이 취소가 됐지만 실제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으로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 4개의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는 취소됐지만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하나는 안녕 과천 네. 못다한 이야기라는 타이틀 하에 지금 참여했던 아까 우리 현진 씨가 얘기했던 그 기획 작품들 각 단체들이 나와서
그 자기 기획했던 것에 대한 영상을 소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35개의 작품들, 30여 개의 작품들이 작품 하이라이트들, 그 시민들이 못 봤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뭐 어떤 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풀 영상도 있는데 그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 페스티벌에서 하는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찍지는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소개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분들도 되게 아쉬워합니다. 그게 24일 날 축제 홈페이지에 오픈하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네.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는 과천 축제의 사진 추억 시민 여러분들이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축제를 보시면서 추억이 담는 사진들을 소환하는 네. 그래서 이미 많이 제출해 주셨고 사연과 더불어서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추억의 사진전에 나와 있고 25일부터는 저희 청사마당 거기에 사진전 전시회를 합니다. 시민들이 제출하셨던 내용을 저희가 거기서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여러 아름다운 추억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했고 또 제가 기대하는 그 프로젝트입니다. 기획자의 숨은 그림 찾기라고 과천 시민들이 아이와 또 친구들과 이 과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자기 사연들을 우리 아티스트한테 마임하는 그 아티스트한테 보내면 그걸 다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연과 함께 청사마당에서 또 전시가 되면 거의 QR 코드를 누르면 그걸 보고 사연을 다 할 수 있는 네네. 준비 과정의 사연을 제가 읽으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저도 하려고 했는데 네. 사연을 쓰는 귀찮아가지고 30명 금방 찼어요. 아, 진짜요? 네. 맥주는 그렇게 그 찾아주시면서 맥주는 금방 이게 빨리 전화하는데 사연을 못 그래서 써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이 예술가도 코로나 때 굉장히 우울할 때 각 예술 단체들의 자기가 본 인상을 다 그림으로 캐리커처로 해줘서 그 힘들어하는 예술가들을 위로했어요. 그래서 저는 현진 씨랑 같이 과천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또 격려할 수 있는 이걸 가자 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대로 그대로 다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잔디마당에서 이제 전시하는 예, 거죠. 예. 25일부터 네, 27일까지. 네네.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드로잉 클라운이란 분은 과천에 사는 아티스트는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30개의 사연을 보고 하나하나 그 장소들을 다 사진으로 찍고 네. 철저한 고증화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막 옛날 자료들을 찾고 이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물어보고 이러면서 그림을 만드는데 이제 그분이 느끼신 점을 얘기해 주시는데 네. 아니 과천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과천을 좋아해요? 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모르겠어요. 참고로 이분은 아마 작년 축제 때 많이 보시고 아마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네네. 크로키키 브라더스라고 어린이 대통령 얘기를 듣고 있는 그 굉장히 재밌는 아티스트인데 이번에는 그림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25일부터 27일까지 이 백운동 쉼터 우물가에서 네. 하는데 벼람동 쉼터에서 뭐가 네. 있군요. 우물터에서. 피켓 라인이라고 아. 그것도 기획작인데 네. 인형들이 조그만 인형들 미니어처 같은 인형들이 작지만 큰 메시지. 예를 들어서 축제를 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가봤던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를 숨겨놓은 곳에 그 조그만 인형으로 돼 있으면 그걸 보면서 그 느낄 수 있는 어떤 감동. 그러니까 이번에 이 특별 프로그램은 코로나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서 네네. 그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네네. 취소했지만 특별 프로그램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쉬우신 분들은 네네. 곧 나와서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오셔서 그 감동들을 좀 간직하시고 그 씨앗을 가지고 내년에 아마 지금 저희가 섭외했던 많은 단체들, 기획했던 단체들은 제가 만약에 계속 축제 감독을 하는 한 내년에 다 모시려고 합니다. 이 방송은 자료 남습니다. 이제 뭐 잘리면 할 수 없지만 왜냐면 사실은 이런 축제가 취소가 되면 예술가들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예술가들이 과천 축제를 희망을 걸고 또 이 가을에 사실은 과천을 필두로 해서 고향, 서울 여러 곳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이게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사실은 지금 뭐 여러분 시민들이 다 힘드시겠지만 특히 요즘 예술가들이 이 코로나를 돌파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조금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맞아요. 부분들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그분들을 잘 챙기고 또 과천에 와서 좀 잘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희망의 씨앗을 버리지 않고 네. 함께 과천에 와서 이렇게 과천 맥주도 하나씩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그래 과천이 그 예술가들을 키워주셨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영상 보면 예술가들이 눈물을 흘리는 게 있습니다. 과천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감독님 예? 오타 정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왜요? 안수정님이 탄천 아니라 양재천이라고 아. 오타 정정. 아 죄송합니다. 제가 탄천에 살아가지고 이게 참 바로 11 말씀드릴까 11시가 하다가 넘어가지고. 네. 지금 졸리셔가지고 예, 졸리진 몸은, 않은데 네, 몸은 벌써 이미 지금 뵈서. 연인에 가 계셔가지고 제가 죽을 죄 졌습니다. 네네네. 요즘 새벽에 탄천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소통도 좀 해야지. 예. 네네. 안수장님이 서로 잘 챙기기 말같이 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이제 전시되는 것들이 이제 24일부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원래 네. 그 같은 축제 기간에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했던 피켓라인이 변영동 심지어 우물터에서 네. 하고 나머지 이 전시회들은 시민회관 바로 옆에 잔디마당에서 네, 하고 맞습니다. 다른 체험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체험은 사실 저희가 많이 온라인화 했어요.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셀프 마사지사라는 음. 공연인데요. 네네네. 셀프 마사지사는 아마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 마사지사라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공연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누구나 따라해볼 수 있는 튜토리얼처럼. 그래서 셀프 마사지사군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 공연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서로 밀접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네. 공연인데 음. 코로나 시대에는 그쵸, 그걸 할 예.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다고 그럼 우린 다 온라인입니다가 아니라 나라도 나를 음. 위로할 수 있는 우리라도 내 가족이라도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혼자인 나라도 혼자인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어요. 위로는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감독님 무의식 대방출.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한마디 실수한 걸 가지고. 자, 아니 근데 넘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유쾌하게 짚는 그럼요. 것이 아니 더 그 좋겠다. 댓글에 자, 여기는 감독님. 과천축제 지금 유튜브를 열심히 배우고 계시는 지금 과천축제 감독님과 이면진님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 시간이 오늘의 북극성이에요. 이제 가장 빛나는 별. 그래서 이 댓글 중에서 나한테 가장 북극성 같이 느껴진다를 한 분씩 게스트마다 한 분씩 선정해 주시면 그분에게 저희가 이제 회차마다 좀 다른 선물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마침 과천 맥주가 많이 왔다 보니까 과천 맥주 8캔씩 저희가 드리도록 할 우와. 거예요. 예, 8캔씩. 그 수령 방법은 과천 별별 극장으로 와주시면 돼요. 카카오톡에서 별별 극장을 검색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걸어주시고 제가 당첨됐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수령하실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현진 씨 그리고 우리 감독님 앞에서 이렇게 댓글들을 이렇게 쭉 보시고 지금 막 서둘러서 올리셔도 돼요. 예. 1분 정도 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들이 제가 채팅만 있는 것도 한번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면 보시면서 이게 좀 지금 우리가 못다한 과천 축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게 나한테 감동을 주고 심금을 울리고 혹은 예리한 지적이다 막 이런 것들을 한 분 고르셔서 강요하지 마세요. 네, 아직 안 강요합니다. 보시면서 한 댓글을 하나씩만 선정해 주시면 그분에게 저희가 과천 맥주를 이번에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회차마다 별별 라디오 회차마다 선물이 다르니까 계속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저는 고르셨어요? 네. 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시고 감독님 기다리고. 와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네, 지금 오늘 무풀 방지 위원장님 저는 뭐 한번 고르셨어요? 이미 정했어요. 네. 이미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시그널성 준비해 굉장히 주시고 저의 그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 무의식의 발언이었다라는 것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북극성 먼저 하시죠. 네, 한진 씨. 해엄영선님입니다. 어떤 댓글이 이렇게 빛나는 북극성이었나요? 저의 마음에 다시 한번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데
태엄 영사님이 네. 오후 10시 50분에 네. 덕업 일치하셨구나 라는 짧은 아, 8글자 말을 남겨주셨는데 맞아 나 덕업 일치였지 힘내자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덕업일치 이면진 태엄 영사님께 그러면 상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감독님은 저는 안수정님의 네. 양재천. 자, 과천부심을 자랑하는 양재천 세 글자 댓글에게 그럼 오늘 또 나머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이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느 순간.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북극성들을 다 이제 선정을 해드렸고,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로 칼 세이건의 이제 멘트를 읽었는데 마지막 메시지 멘트도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가 좋으신 감독님이 한번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것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들, 확신에 찬 수많은 종교, 이데올로기들, 경제 독트린들,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모든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 교사들,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 지도자들,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여기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 살았던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피부로 가까이 느껴보지 못한 과천 축제였지만 사실 분명 우리 곁에 있었고 지금도 우리 옆에 있다라고 과천 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두 분의 활약 너무너무 기대하고요. 축제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시민 참여도 아직 많이 있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제 마무리 멘트 할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새술맞기 10-13 별별극장에서 다음 주는 과천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별 김진영, 장희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라디오 CM송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별별 라디오는 과천시 마을공동체 주민제한 사업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과천. 수고하셨습니다.